네, 반갑습니다. 전나무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4월 4일 토요일, 내일이 식목일, 그리고 일요일. 일단은 일단 내일은 제가 강서구 그쪽 벚꽃 길 가가지고 좀 하기로 했고요. 근데 지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마 한 점심때 정도까지 제법 비가 많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해가 뜨고 나서부터는 심하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혹시나 꽃이 거의 다 떨어졌나? 다 졌나?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내일, 꽃 구경을 한번 가야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목은 미국 그리고 트럼프 형님에 대한 적개심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짱깨 매체들. 정말 보면 볼수록 이제 윤통복귀하면 모조리 다 신문도 폐간시키고 방송국도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폐방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금반 한 몇 개 남겨두고, 물론 당연히 사주 새끼들은 전부 다 짱깨 새끼들한테 돈 받아 처먹은 게 확실하니까 그 새끼들 다 찢어 죽여야죠. 다 찢어 죽이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문빨개이 새끼하고 요 둘이는 트럼프 형님한테 넘겨줘가지고 미국에서 재판받고 뭡니까 엘살바도르 감옥, 관타나모 얘기를 처음 했었는데, 관타나모는 엘살바도르 감옥에 비하면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엘살바도르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면서 거기 가면 이제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인종도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새끼들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매일 밤마다 공짜로 아마 즐기는 어떤 그런 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일단 땅삼이 새끼하고 떼중이 새끼하고 내물린 새끼, 일단 이 셋을 갖다가 파멸을 해가지고 부관 참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뼈다구는 그냥 걔한테 던져주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한 25가지 정도 윤통 복귀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한동안 또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보면 얼굴은 제가 다 가렸습니다. 유가 폭등, 출퇴근길 시킨다. 시차 출퇴근제, 교통비 인센티브. 야, 그러니까 진짜 1970년대,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던 1980년대 초반, 중반, 그때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죠. 40년, 50년 전에 했던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걸 지금 21세기, 그래도 지금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정도에 든다고
자신하는, 자부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근데 이걸 누구도 불만을 안 가죠. 누구도 불만을 안 가져요. 그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찌지나 빨갱이 새끼들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쟤들은 이렇게 할 게 예상됐던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할 걸 알았는데 뭐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그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욕을 하는 이 찌지나 빨갱이 새끼들 욕을 하는 놈들이 더 이상하다니까. 그럼 당연히 누구를 욕해야 돼요? 아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장돌뱅이 그 새끼는 힘없다고 맨날 징징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없다고 징징거리던 새끼가 국회에 찌지 연설하고 내려오니까 그 반갑다고 쉐쉐쉐쉐 이 막 귀에 걸린 상태로 쉐쉐쉐쉐.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장돌뱅이를 좀 비판이라도 할라 치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당대표님 흔들지 마라, 난세의 영웅이다, 이런 미친 것들. 참, 이런 나라가 이런 수준의 국민들로 나라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게, 이건 정말 오로지 위대한 지도자들의 덕입니다. 덕. 뭐 물론 그 전에 미국, 일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살게 해주었던 그 근본이 되었던 미국, 일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죄다 지금 욕하고 있잖아. 이런 배은망덕한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배은망덕이 유전자에 깊이 박힌 족속들이라니까요. 아니,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둥,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 속담이라는 거는 그냥 누가 갑자기 이런 거 생각나는데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볼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그 지역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했던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속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족속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절대 못 본다는 거고, 오로지 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거고,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보세요. 전쟁, 의료계까지 대혼란, 1, 2주 뒤 진료 멈출 수도. 이게 전쟁 때문입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일본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 전쟁 당사국인 미국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 근데 왜? 아니, 우리가 지금 북한이 침략해가지고 지금 전쟁해요? 아니면 우리가 북한을 지금 북침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의료계까지 지금 대혼란이다.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거든요. 이게 다 미국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와 이것들은 진짜 아예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막 그냥 질러요. 그냥 민간 시설 폭격 트럼프 석유로 큰 돈 벌 것. 근데 이제 여기 서울경제TV라는 곳인데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씨발 이거 이 새끼들이 좀 그나마 지금 현재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좀 이 반듯한 놈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원화 가치 쓰레기 됐다. 달러 안 사면 거지 확정. 아 정말. 그리고 보세요 이제 어린이 징집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가 몇 개 없어요.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는 좀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는. 근데 나오긴 나오는데 보세요. 이 제목 썸네일 제목 한번 보세요. 12세 아동도 징집.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생결단 이란의 항전어지. 인간방패로 어린이를 이란 12세 지원 가능 포스트까지 만들었다. 방송사 어딘지 보세요. 미 최정예 지상군에 맞설 이란 어린이 전 세계 발칵. 그리고 미 항복까지 큰 소리 치지만 이란 어린이도 전선에 11살 징집. 어린이까지 동원한 인간방패. 이란이 공개한 충격적 영상. 배수의 진 이란 어린이 부대 편성. 12살부터 입대한다. 광기의 총동원령. 배수의 진이랍니다. 배수의 진. 어린이 부대까지 동원. 어린이 부대까지 동원. 지상전 대비 징병 확대. 지상전 대비 총동원 나선 이란. 뭐 인류에 사라지는 이란의 행복. 어린이 부대까지 동원. 그리고 보세요. 이게 메시가 그때 뭐 이제 그 트럼프 윤설 하는데 참석해가지고 뭐 웃었다는 걸로 해가지고 메시 유니폼 불태운다는 이란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새끼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앵커가 그나마 이제 자기들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비판적인 어떤 좀 견지를 취해야 되니까 앵커 그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저기 전쟁 범죄 아니냐고 하면서 물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다른 건 다 놓고 이란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침략자니까 악마처럼 보이지 않겠냐고 그렇게 씨부리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댓글입니다. 댓글. 뭐 이거는 어차피 이란에 돌아다니는 거 다 짭일 텐데 그나저나 왜 메시 얘기하는데 패널이 더 뜬금없네. 그나마 조금 정상적이죠. 태고 나서 후회할 때 학교, 병원, 분유공장, 약품공장 같은 데는 왜 공격하나? 몇 군데면 실수로 보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보세요. 메시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는 게 악수 안 하면 트럼프가 뭔 짓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가 없어. 불려나간 것은 이해하겠는데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으니 오해는 설만하네. 메시 몸 조심해야겠어요. 약간 또라이 메두시. 이란 화이팅! 보세요 이거.
이란 화이팅이래요. 그 와중에 BTS 유니폼 입은 애가 있어. 승태도 반미노킹스. 그 반대편에 나온 패널이 누구였냐면 김성태였어, 김성태. 다 끌려나온 애들이겠지. 독재국가 종특. 보세요. 그건 네 망상이고. 이라는 사람들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심지어 유튜브도 있어. 북한하고는 달라. 어차피 태워도 우방국이라는 중구상 짝퉁일 거라. 가운데 아이 옷이 BTS. 이거 보세요. 이란인들 아이폰 태우고 삼성폰으로 바꾸면 안 되겠니? 이게 지금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단 한 놈도 없어요. 윤통 때 제가 보여드렸죠. 바이든 날리면 그걸로 가지고 품격이 있네 없네 했던 그 잘난 지식인들, 그 잘난 대학 교수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아까 보셨죠? 제목들 이게 보시면 이게 몇 군데는 그래 썸네일이나 이쪽에 약간 좀 그 단어는 몇 개 사용을 했습니다만 내용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뭘 보여주지 하면은 이보세요. 초등생 175명 사망 오폭 파장 트럼프 이란이 한 짓. 그 미국은 모든 어린이 편 멜라니아의 잔인한 역설. 아동 권리 회의 주재한 멜라니아 이란 학교 폭격의 위선 비판. 이들이 학살 주범, AI는 주저없이 오폭. 이거 미국이 폭격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렇듯이 뭐 혁명 수비대나 이런 새끼들이 숨어 있는 곳이 뭐 어린이집 앞에, 뭐 병원 밑에, 학교 밑에. 그걸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호르무즈 안전 확보 협력. 아니 어떡해요? 아, 나 진짜 이 빨갱이 새끼 둘이 모여가지고 나 참. 그러니까 지금 아니 트럼프 형님이 싫어하는 놈들만 골라서 지금 초청을 하고 있어요. 유럽의 자존심, 한국을 초청했다. 대한민국 위상 역대 최고치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프랑스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세요, 요즘에? 저 유럽의 짱깨라고 하거든요. 유럽의 짱깨. 유럽의 짱깨. 유럽의 짱깨가 한국을 초청했다. 대한민국 위상 역대 최고치랍니다. 하기사 이 새끼들한테는 뭐 그게 맞죠. 짱깨를 큰 삼봉오이로 숨기고 있으니까. 인연 이거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책 쓴 것까지는, 왜냐면 저도 그 당시에는 한동훈에 대해서 뭐 많은 정보가 없는 데다가 이전에 그 당시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윤통이 태종 역할을 하고 그렇게 길을 닦아 놓으면 네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세종처럼 그렇게 뭐 태평성대를 만들어라 이런 생각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완전 개쓰레기 새끼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장동혁을 지금 빨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목을 보세요. 장동혁이 살 길 국민의 힘을 갈아엎어라. 아니 지금 그 이틀 전이니까 이제 4월 3일 4월 2일 날 했다는 방송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의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국민의 힘을 갈아엎어라 이 얘기를 할 거였으면 그 절윤한다고 할 때 그때 얘기를 했어야 돼요. 네가 살려면은 절윤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저 새끼들 절윤하라고 죽이는 새끼들 갈아엎어야 된다. 한 달 전에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에 와서 또 훈수질을 하고 있어. 2년도 저도 모르는 년이 쥐뿔도 아는 것도 없는 년이 적어도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그렇게 경험치가 많이 쌓였는데,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의 어떤 말이라든가 행동을 갖다가 1년이고 2년이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다? 그냥 버러지 새끼. 인생을 왜 사냐, 왜 살아? 이거는 좌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찌질찌질하는 특히 여자들, 4050 여자들. 근데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아니, 만약에 니 딸이, 집 같은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너 그래, 결혼해라 하면서, 그 집안에, 결혼시켜가지고 맡길 수 있어요. 일단 형한테 전화만 하면 쌍욕을 하는 데다가 조카들이 다 씨발 어려서부터 조폭에 가입해가지고 깡패짓 하고 다니고, 또 다른 조카는 전 여자친구 찾아가가지고 여자친구 18번 난자하고, 그 어머니 19번 난자하고, 그 아버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반신불구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무기징역 받고 지금 형을 살고 있고, 그리고 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데 같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게 뭔가 좀 의심쩍게 5명이 죽어나갔어. 그런 남자를 데리고 오면 네 딸을 그런 새끼한테 시집 보낼 수 있냐고. 그런 새끼한테 맡길 수 있냐고. 그런데 씨발아 5천만 명의 생사 여탈권을 진 대통령 자리를 맡겨. 이 미친 씨발 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버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버러지지 그게 사람 새끼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지가 뭐 대학 교수라며. 그것도 스페인에. 아니 대학 교수로 그래 한동훈도 겪어봤고 뭐 오래전부터 아마 그래 국민의힘 쪽에서 뭐 당원으로서 뭐 했나봐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사람의 판단이 안 서나? 도대체 장돌뱅이 이 새끼가 뭐 무슨 짓을 해야 돌아설 건데? 네 눈앞에서 강간을 하면 돌아설래? 네 눈앞에서 살인을 하면 그때서야 돌아설래? 이런 것들이 지식인이랍시고
누구를, 이런 데 나와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려 들고, 여러분들 열 안 받아요? 성질 안 나요, 여러분? 아니, 이딴 것들이 뭔데, 이런, 만만한 년놈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가르치려 드냐고. 그래, 기껏 내보다 뭐, 좋은 대학 나온 거, 아니면 뭐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씨발,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 쌍 년놈들이. 이 뒤질라고,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국민의힘을 갈아엎으라고? 한 달 전에 갈아엎었어야지. 그때 씨발 그래. 당원의 80%가 넘는 사람, 당원들이 윤의개인 해라고. 윤의개인 반대는 저런 얘기하는 새끼들 다 목을 치라고 칼 쥐어줬잖아. 근데 그게 너무 버거워가지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휘두르지도 못하고 그 어정쩡하게 그렇게 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갈아엎으라고. 뭘로 갈아엎을 건데? 야 이년아, 뭘로 갈아엎을 거냐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이런 새끼들 말 놓고 가가지고 물개박을 치고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주한미군 절대 못 빼요. 미국이 한국 못 버리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뭐가 그 선행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미국이 우리가 이만큼 클 수 있게 뒷배가 되어졌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저 북한 또 저 짱개 새끼들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쉽게 못 버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 우리의 은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아냐. 이런 얘기하는 새끼들 전부 다 미국은 우리 못 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이 무슨 배은망덕한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이걸 보면,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뭐, 미국, 그래, 뭐, 씨발, 그래. 강대국도 말았다. 어차피 우리 못 버린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못 버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그 댓글 보세요, 댓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트럼프 형님, 그래, 어차피 윤통하고의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어차피 최종 목표가 짱개 새끼들 쳐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차피 한반도가 지금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최후의 전장으로서 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 조금씩 지금 미국과 쓰나미가 조금씩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행적으로 당연히 미국의 언어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해서는 진짜 짐승소리 듣는다. 이게 개돼지보다 못한 짓거리 하는 거다.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냥 우리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그만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얘기를. 그리고 개마이 패배 고백한 트럼프. 미국 없는 세계지에서 시작됐다. 제가 좀 읽어보죠.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겉으로만 보면 전형적인 성전 연설처럼 들렸다. 아니 원래 트럼프 형님이 뭐 성전이라는 얘기를 입에 끊은 적이 없잖아요. 그냥 그 이란의 시설을 거의 파괴시켰다. 무력화시켰다. 그런 이란의 군사력이 사실상 무너졌고 미국의 핵심 목표가 거의 달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연설의 진짜 의미는 승리의 확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승리를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로 연설을 한 게 아닌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전쟁을 승리라고 선언해야만 하는 미국의 궁색한 현실을 드러낸 바 돼 있었다. 이 뭔 소리입니까 이게? 전쟁에서 진짜 승리는 상대를 얼마나 많이 파괴했느냐로만 판단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뒤의 질서를 누가 정리하는가, 동맹을 누가 안심시키는가, 커진 비용과 위험을 누가 통제하는가에 있다. 많이 때린 나라가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린 뒤의 세계를 자기 뜻대로 정돈할 수 있는 나라가 비로소 승자로 불릴 수 있다. 아니 그거 보세요. 아니 지금 지금 트럼프 형님이 우리 승리했다 하고 선언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거의 무력화 시켜놨고 아직 저 새끼들이 아직 잔챙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소탕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연설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새끼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외국 조작이 그냥 일상이라니까? 외국 조작이가 일상이에요, 일상. 그 기준으로 보면 이번 연설은 승리의 보고서라기보다 출구를 찾는 담화에 가깝다. 이거 보세요. 빨갱이 새끼들조차도 이 주저리 서로 논리가 안 맞아. 어제 저기 뭡니까? 똥걸레 일보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면 탄압으로 나왔잖아요. 출구 못 찾은 트럼프, 계속 폭격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찾았잖아요. 똥걸레 같은 경우는 출구를 못 찾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출구를 찾는다 말이에요.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했지만 승리 선언 안 했다고, 새끼야. 바로 그 선언의 방식 속에서 미국이 더 이상 예전처럼 세계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 연설이 보여준 것은 미국의 압도적 자신감이 아니라 강한 말을 앞세워 미완의 전쟁을 먼저 봉합해야 하는 패권의 필요했다. 이 새끼들 무슨 소리 하냐면, 저도 읽으면서 이 새끼들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맥락 없이 그냥 본질은 전혀 건들지 못하고 피상적인 부분만 그냥 미국이 지금 이제 날아가는 거야. 트럼프 말만 앞세워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 연설의 첫 번째 모순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핵심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2주에서 3주 동안 더 강한 타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왜 추가 폭격 계획이 먼저 나오는가? 이겼다고 말 안 했다니까, 씨발마. 네가 지금 억지로 그냥 갖다 붙이고 있잖아, 새끼야. 이겼다고 말을 했다고. 그냥 거의 무력화시켰다고 했지, 새끼야. 이겼다고 안 했다니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번 연설의 성격은 상당 부분 드러난다. 원래 성전 연설에는 최소한 3가지가 따라야 한다. 보세요, 그냥 어차피 이게 처음부터 이제 말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냥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무엇을 달성했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언제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할 것인지 시점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뒤의 질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연설에는 그 셋이 모두 희미했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상대를 크게 파괴했다는 자기평가와 앞으로도 더 때리겠다는 계획뿐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라니까, 병신아. 트럼프는 그래, 이 얘기 하려고 나온 거야, 임마. 거의 무력화시키고, 아직 잔챙이들 남아있고, 좀 더 폭격을 하고 좀 해야 돼. 그리고 보세요. 기준이라고 하면서 언제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할 것인지 시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니, 성전연설이라는 거는 마무리하고 나서 하는 게 성전연설 아닙니까? 근데 이 새끼는 본말을 전도시켜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언제까지 다 두들겨 부수고 성전선언 할 거야? 그건 성전선언을 언제 할 거라는 예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전연설이 아니잖아. 근데 이 새끼 뭐라고 합니까? 얘 논리를 따르더라도 성전연설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마무리 짓고 나서 하는 게 성전연설 아닙니까? 이렇게 끝났다. 근데 지금 이 새끼도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직 미래에 그러면 미래에 정확하게 그럼 로드맵을 제시하라 이 얘기 이 새끼가 하는 말은 지금 그 얘기 같은데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현실에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그 뒤에 질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짱깨를 갖다가 완벽하게 박살내기 위한 전쟁을 최후의 아마겟돈을 수행하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이라고. 근데 이 새끼들은 지들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 그걸 얘기하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격까지만 붙들고 씹어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다가 이 새끼들 이제 희망사항 그거죠. 그래 씨발 그렇게 하다가 어디선가는 뭐 하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자빠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희망사항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자기들도 적당한 선에서 물러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더 한다는 거 보니까 이거 아직도 힘이 펄펄 넘치나 보네. 진짜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그 어떤 공포심도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쯤이면 뭔가 그래도 좀 지쳐 보이는 그런 기색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 더 때릴 거다. 2, 3주 더 때릴 거다. 뭐 씨발 2, 3주나 더 때린다고? 그 두려움의 발로, 공포심의 발로가 지금 이런 쓰레기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연설은 전황의 완기를 알리는 보고라기보다 미완의 전황 위에 먼저 의미를 덮어 씌우려는 정치적 언어로 읽힌다. 이보세요. 전황의 완기를 알리는 보고라고 지도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언제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할 것인지 시점이 제시돼야 한대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전황의 완기를 알리는 보고해야 된다고 지금 하잖아요. 근데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할 것인지 시점이 제시돼야 한대요. 근데 그 다음 단락에서 전황의 완기를 알리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걸 칼럼이라고 올리는 이런 것들, 이게, 이런 걸 읽고, 그래, 맞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니까, 아메바고, 지구의 모든 생물의 조상인데, 이것이. 이 좀비 새끼들죠, 좀비 새끼들. 좀박이 새끼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승리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승리라고 먼저 말해야만 빠져나올 명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장의 반응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연설 직후 유가는 다시 급등했고 정신은 흔들렸다. 정치의 문장은 승리를 말했지만 돈의 언어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다. 아니 새끼야, 정치의 문장도 승리를 말 안 했어 새끼야. 아직 더 때릴 거라고 했고 지금 그 과정이라고 얘기한 거야 병신아. 돈의 언어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다. 참 자기 딴에는 유식한 척 하려고 뭐 돈의 언어니 정치의 문장이니 이래 막 쓰잖아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많이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윤통이 딱 정확하게 그게 딱 들어맞거든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많이 배운 거하고 내가 배운 걸 상대한테 가르치는 거하고는 진양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끼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어디서 그냥 주워 드는 건 좀 있는 것들이 괜히 있어 보이기 위해서 대도 아니 뭐 정치의 문장이니 돈의 언어니 이런 뭐 누가 들으면 멋진데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이런 대도 않는 이런 단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싸지르는 거예요. 이 쓰레기. 그리고 이제 뭐
이란이 뭐 폭격당해가지고 좀 무너진 이 사진을 또 딱 올려놓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야 이란이 아직 좀 아직 좀 하나 보네. 그래서 지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또 갖다 놓는 거예요. 아직 이란이 건재하네. 그럼 트럼프 또 거짓말했네. 아, 그래, 네 말이 맞네. 트럼프 연설의 두 번째 모순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루는 방식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전쟁이 만든 해상 불안을 미국이 책임지고 정리해야 할 국제 질서의 문제로 보지 않고 석유가 필요한 나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담처럼 말했다. 전쟁의 방아쇠는 미국이 당겼는데 그 전쟁이 만든 항로 불안의 부양과 위험은 다른 나라들에 넘기려 한 셈이다. 이것도 선우가 잘못했죠. 방아쇠를 당긴 건 이란입니다. 자국민을 그 전에 4만 명 이상 학살했고,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형님을 암살하기 위해서 한 서너 번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총까지 쐈고, 그리고 끊임없이 미국에서 테러를 자행하기 위해서 인원들을 들여보냈고요. 그 얘기들을 다 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이면, 어차피 이 새끼들도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아. 근데 이제 애써 그거는 외면하는 거죠. 왜냐? 일반 좀비 새끼들은 알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일이 이란을 갖다가 치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럼 다른 나라들이 동맹이라는 새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세계적으로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요 배후에는 짱개 새끼들 있잖아. 그런 말 한 놈 아무도 없잖아. 다 씨발 짱개 새끼들 돈이든 기집이든 받아 처먹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당연히 그러니까 씨발 그러면 기름을 가져가야 당사국도 책임져야지. 미국이 언제까지 씨발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딱 이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이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 친구가 둘이 있는데 아마 그런 놈들 특히 우리나라에 엄청 많을 겁니다. 얘가 이제 막 어려서부터 보니까 집안에 못 살고 해가지고 좀 부유한 친구가 뭐 공부하는데 돈도 대주고 뭐 학비도 좀 대주고 뭐 밥도 사 먹여주고 거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10년 20년을 그렇게 투자를 해주고 좀 봐주고 해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 그러면 사람 새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밥도 사고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나 또 이때까지 나를 돌봐준 거 고마우니까 자기도 한 번씩 이제 좀 뭐 경조사가 있거나 할 때 좀 크게 좀 이 비용도 좀 지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지고 자립해가지고 좀 번듯하게 살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허구한 말 얻어먹고 다니고 돈 한 푼 안 내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친구 사귀겠어요, 계속? 그런 새끼는 결국에는 뒤통수 칠 새끼잖아. 지금 이 새끼들이 하는 게 뒤통수 칠 준비하라고 그런 새끼들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미국이 이제까지 진짜 자기들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까지 다 해줬는데 그걸 더 이상은 나도 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힘에 붙이니까 내 혼자서는 다 못하겠다. 너희들이 이제는 비용을 좀 부담을 해라. 그러고 있는데 아니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쓰레기들이 다 있어, 쓰레기들이.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문제가 드러난다. 패권국이라면 자기가 연 전쟁이 만든 항로 불안까지도 끝내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끝까지 네가 파산하든 말든 네가 끝까지 도와줬으니까 나 지금 좀 잘 살아. 하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네가 끝까지 나를 더 풍족하게 만들어줘야 돼. 뭐 이런 쓰레기 새끼들이 다 있어요. 이게 사람 새끼냐고. 이게 사람 새끼냐고. 그런데 이번 연설은 미국이 질서를 보증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혼란의 비용을 타국에 떠넘기는 나라처럼 보이겠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본래 전쟁을 벌이기 위한 자동 동원 장치가 아니다. 회원국 가운데 하나가 공격받았을 때 함께 방어하는 집단 방어 체제이며 바로 그 점이 이 동맹의 법적 정치적 출발점이다. 아니요? 모든 건 미국이 출발점이야, 이 새끼야. 모든 지금 현재 세계 질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질서야, 이 새끼들아. 그 질서한테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이 새끼들아. 그러면 희생을 해야지, 이제는. 희생도 아니잖아. 그냥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는 거잖아. 희생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고. 그것마저도 싫다고. 그것마저도 싫으니까 미국이 끝까지 다 해라고. 그래놓고 너희들은 이제 딴 놈하고 붙어붙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다 있어.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프랑스가 호르무즈 공격 임무는 나토의 본령이 아니라고 반박한 장면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신경전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의 성격 자체를 자기 필요에 맞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남긴 사건이었다. 프랑스의 반응은 미국의 전쟁 참여 요청을 거부할 것이면서 동시에 나토가 무엇을 위한 기구인지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기도 했다. 이 얼마나 쓰레기들입니까? 이 벌레 새끼들. 은혜도 모르는 변망덕한 개쓰레기 종자들. 결국에는 또 다르게 비교하자면 환년이 조금 이제 그래 뭐 잘 사는 남자친구 있어가지고 맨날 돈 빼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른 놈하고 붙어 먹어버렸네? 다른 놈하고 붙어 먹으면서도 니 나한테 돈 계속 줘야 돼. 나한테 계속 돈 줘야 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 여러분 같으면 그런 년 가만두겠어요? 모가지를 비틀어버리지. 이거래서 니 같으면 씨발라마 니가 그래 투자를 한 그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 만나면서도 나한테는 계속 투자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그년을 가만둘 거냐고, 이 쌍놈의 새끼야. 그렇게 안 할 거잖아. 누구보다 먼저 도끼 들고 찾아가가지고 아마 모가지 찍을 거야, 아마 이 새끼는. 지금 자기는 자기 개인한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절대 안 할 짓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찌짜이민 같은 그런 새끼를 자기 딸이 데리고 오면 절대 결혼 안 시킬 것들이 찌짜이밍을 대통령을 맡겨. 대통령 하라고 찍어줘. 스페인이 공격을 닫고 이탈리아가 기지 사용을 거부한 일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이 두 사례는 미국이 더 이상 동맹망을 마치 자기 지휘 체계처럼 자동 동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인다. 과거 같으면 조용히 조정됐을 문제가 이번에는 공개적 거리두기의 형태로 드러났고 그 자체가 이미 균열의 증거가 됐다. 동맹은 원래 회원국들의 안심을 주는 장치여야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심을 주는 장치여야 하는데 지금 안 했잖아.
미국이라는 그 우산 밑에서 배 두들기고 등 따시게 먹고 잡고 먹고 입고 자고 했으면서 미국이 좀 그래 조금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크게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뭐 비용만 조금 부담해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쌩까잖아.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동맹을 함께 지켜야 할 공동 질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끌어다쓰는 작전 하청만처럼 다뤘다. 동맹이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면 패권은 군사력의 부족보다 먼저 신뢰의 마모에서 약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보세요. 이것도 뭐 이제 미국 저기 뭡니까 이거 이런 거 보여주면서 미국 안 되겠네.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 이번 전쟁이 남긴 가장 불길한 교훈은 미군 기지가 더 이상 안전의 표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전에는 미군이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가 억지력과 보호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그 기지가 보복과 긴장을 끌어들이는 좌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군사시설이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질서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패권은 남의 땅에 군사시설을 세울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 시설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그것을 자기 안전의 일부로 믿을 때만 유지된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질서의 기반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아까처럼 이 우리나라 이 버러지 새끼들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맞아. 우리 땅에 지금 너희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안심하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유 진짜 참 씨발 버러지 새끼들. 결국에는 이제 딱 그 속마음이 나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내놓은 평화구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완성도보다도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사후질서를 미국 밖의 나라들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전쟁은 워싱턴이 밀어붙였는데 평화의 언어와 중재의 형식은 베이징과 이슬라마바드 쪽에서 나오고 있다. 누가 총을 먼저 쐈는 것보다 누가 전쟁 뒤의 문장을 먼저 쓰는 것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것은 미국 패권의 약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지금은 얘기했죠. 그 얘가 말하는 거는 그때 그 왕이 그 쌍놈 새끼가 무력으로 침공하면 안 되고 평화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씨발라마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이었잖아 이 병신아. 아유 씨부라 새끼.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이 딱 네 글자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싫으니까 아니 힘으로 그렇게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공하면 안 되고 지금 그 세상은 그 일극체제로 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를 해야 되고 서로 같이 살아가는 이런 거 이러면 안 돼. 이게 지금 짱개 새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정확하게 부역하는 지금 이런 칼럼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들으면서, 맞아 하니까, 아까처럼 댓글에다가, 이란 파이팅 이런 거 적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파이팅 적어놓고 자기는 속으로 그런 생각하겠죠. 뿌듯하게 나는 역시 깨어있는 놈이야. 나는 역시 자주적인 놈이야. 미국 아무리 힘이 세고 하더라도 나는 미국 같은 저런 깡패 편 안 들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딸딸이 치고 있을 거예요. 영국, 프랑스, 일본이 따로 조율에 나선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따로 나선 게 없는데 일본은
이것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이제 미국이 빠진 상태 혹은 미국만으로는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상태를 현실적인 조건으로 재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아, 말 진짜 어렵게 쓴다, 씨발람. 근데 이게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적는 글이 아니다 보니까 말을 계속 비꼬게 되는 거예요. 꼬아서. 왜냐? 아니, 그냥 명료하게 이거는 짱깨를 치기 위한 거다. 그 과정에서 지금 하나하나 짱깨를 숙주 삼아서 기생하면서 전 세계에 테러를 하고 했던 놈들 지금 정리하는 과정이다. 아주 명료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하니까 빼빼 꼬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냥 제대로 씹어 뭐 의미 전달도 안 되는 이런 말들을 계속 써가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는 지금 미국 없는 질서 관리의 예행 연습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전쟁이 드러낸 것은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아니다. 나토의 균열, 호르무즈의 혼란, 평화구상의 분산은 미국이 전쟁 뒤의 질서를 더 이상 독점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 강한 타격 능력은 남아있지만 패권의 핵심 기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이 모든 장면 뒤에는 미국 국내 정치의 한계도 놓여있다. 트럼프는 군사적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말을 쏟아냈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장기전을 감당할 의지도 그 비용을 계속 받아들일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다. 지지율 높은 데 병신아, 바로 그 불일치 때문에 이번 연설은 승리의 자신감이라기보다 더 끌고 가기 어려운 전쟁 앞에서 먼저 명분을 만들고 출구를 정당화하려는 말에 가까웠다. 아, 그러니까 이 보세요. 뭐 말이 안 맞잖아. 아, 참. 미국이 세태란 미국이 가난해지거나 약소국으로 전락했다는 뜻이 아니다. 미국은 아직도 압도적인 군사력과 막대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 문제는 그 힘이 더 이상 세계를 조직하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트럼프의 4월 1일 연설은 그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었다. 그는 승리를 선언했지만 승리선언 안 했거든, 병신아. 실은 끝내지도 책임지도 못하는 전쟁 앞에서 패권의 무능을 고백하고 있었다. 그 연설은 성전사가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스스로 실토한다 말했다. 아, 참. 이게 뭡니까? 딱 짱깨 대변인이죠. 딱 짱깨 대변인. 그 짱깨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윤통도 복귀하고 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쓸어버려야 할 경자들은 완벽하게 투명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물론 뭐 다 쓸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핵심 놈들은 미국에 보내가지고 다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이 트럼프 욕했던 연예인들, 소위 지식인들, 이런 것들, 죄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짱깨 새끼들한테 그냥 팔면 돼요. 짱깨 새끼들한테 다 팔아버리고, 야,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런 것들, 감옥에 넣어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먹이 살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새끼들이, 짱깨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짱깨가 좋다는데, 미국이 싫다는데, 그냥 짱깨 나라 가서 살아야지. 다 그렇게 쫓아내야 돼. 학교도 제가 어차피 지금 애들 지금 안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도 솔직히 제가 보기에 절반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출생률이 늘어나 봐야 대학이 더 필요해지는 시점은 20년, 30년 후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대학 거의 통폐합 시켜가지고 한 절반 정도만 남겨놓고 다 정리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전쟁 중에도 국민 사냥, 폭격보다 무서운 혁명 수비대. 지금 끝내면 우린 다 죽어. 이란이 전쟁 중단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나마 뉴스원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봐야 이거는 크게 반향을 못 일으키죠. 실제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외부에서 지금 이지랄을 하고 있어요. 왜겠습니까? 짱깨 새끼들한테 받아치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만에 하나,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만약에 그렇게 흘러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짱개 새끼들이 제일 먼저 쳐죽일 놈들이 누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칼럼속 했던 새끼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게 소위 이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좋아하는 이 빨갱이 새끼들의 본성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 70%가 이슬람을 거부하고 있다. 하메네이 죽음의 오열, 정권이 고용한 배우다. 이러한 일이 목숨 걸고 전하는 진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규칙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규칙이 되고 있는 거죠. 제일 웃고 있는 사람이 푸틴일 거고, 이란 전쟁 나기 전에 러시아 원유는 우랄유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52불, 57불 됐는데 더블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연이 그럼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가가 130달러까지 갔는데 과연 그때는 욕을 했을까요? 아무런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욕 안 했을 거야. 했을 리가 없어. 전쟁을 일으킨 두 당사자가 상대의 전쟁에 대해서는 중재자를 자처하며 이게 국제정세의 현실이고 이게 바로 정글의 모습이다. 이게 보세요. 뭐 말도 안 되는 국정학이랑 그 이전에도 강대국이 뜻대로 좌지우지 되긴 했죠. 그래도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보세요. 우리가 알던 미국, 우리가 알던 세계는 이제 없는 거죠. 우리가 알던 미국이 어떤 건데? 우리가 알던 세계가 어떤 건데? 야, 이년아. 짱개 새끼들한테 먹혀가지고, 그래, 짱개 새끼들한테 학살당하고, 노예처럼 사는 그게 우리가 알던 세계야, 이 쌍년아. 이 시부랄년이, 이런 것들이 지식인이라고 교수라고 얼굴을 내밀고 저 시부랄. 이런 년들도 그냥 짱개 놈들한테 그냥 팔아버려야 돼요. 어디서 씨발 말도 되도 않는 개소리를 쳐 씨부리고 있어, 이 씨부랄년이. 예, 댓글 보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하는 건가 봄. 그러고 보니 세계 1, 2위 군사력 백공국 미국과 러시아가 침략 경쟁을 벌이는구나. 중국이 양반이네. 이거 보세요. 노병제고 나발이고 징병제로 쭉 가야겠네. 세상이 정글로 변하니. 협상 중 기습 공격, 수장 지습 납치, 친구 삥 뜯기.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친구 삥 뜯은 거는 미국 우산 하에서 등 따시고 배 두들기던 너희들이야, 이 새끼야. 이 정신 나간 새끼들 아냐. 네가 힘든 거는 지금 찌짜이밍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빼돌고 있기 때문이야, 이 씨발라마. 지긋지긋한 트럼프가 세상을 망친다. 전범자로 수많은 민간 초등생 희생, 전범자로 세계가 응징해야 한다. 트럼프는 우방에 깡패짓 하면서 러시아와 푸틴만 좋아지는 짓거리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역사다. 악마가 부활했다. 이건 개판에 가깝다. 지구의 미래는 어둡다. 조지 오웰 1984 이미 현실화. 히틀러가 부활했다. 이분 말은 귀에 쏙쏙 꽂히는 힘이 있네. 규칙이 힘이 아니라 힘이 규칙이 되었다. 러시아, 미국 똑같은 깡패들, 힘센 놈들. 이문영 교수님이 한식 연구가 같은데 결국 그놈이네. 약탈사회, 미국은 국가가 깽단인데 법을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고 지킬까? 이렇게 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의 간첩이 아닌지 세계는 확인해 봐야 한다. 마치 영국의 지령을 받고 히틀러의 야망을 지지한 가짜 동맹 무솔리니처럼. 애들이 힘으로 누르면 되는 세상이구나 하는 걸 배울 거 겁난다. 이런 새끼들이 저는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저기 버러지 새끼 저 찌질 갖다가 찍었던 놈들일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식도 없는 거야. 아무런 논리도 없는 거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내 편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딱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가치가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들의 가치는 돈, 자신의 이익, 자기 편의 이익, 자기 편이 이기는 거, 그게 가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는 찌 같은 놈을 갖다가, 찌 같은 놈한테 자기 딸은 절대 안 줄 거면서 대한민국의 나라를 찌한테 그냥 겹이잖아. 하라고. 미국 제국주의에 몰라. 와 찾았다. 속 시원한 답변. 요즘 시대에 이런 유튜브 없었으면 정말 무지한 인간이 됐을 거예요. 참. 아휴. 그래, 막 그렇게 살아. 이게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에 더 발전을 하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자유무역 시대를 통해서 성장이고, 그걸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대가 끝나가니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니까 욕만 오질나게 하는 거지. 아휴. 푸틴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마법사 트럼프. 국산품 애용의 시대로 가야 함. 일본 맥주, 중국 알리테모 다 규제하고 불매야. 지금 남 살려주면 돈 외국으로 쓸 때가 아닌. 이 부분은 추천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하이파의 공장 감독관으로 그만두기인데 어느 날 공장장이 전화를 하는데 러시아 말로 하더군요. 할아버지가 2차 대전에 러시아군으로 참전했고 할머니를 키르기스탄까지 피신시켰다고 하더군요. 아유, 뭐, 결국은 대부분 나라들 미국에 돌아서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심지어 베트남도 러시아랑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참.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이란이 석기 시대가 되면 중동 전체가 석기 시대가 되고, 이란은 호랑이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더 위험해졌고, 핵무기가 절상한 것은, 씨발, 이게 뭔 소리야. 참. 트럼프가 있는 한, 대한민국도 법이라는 규칙이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힘을 가진 자들이 규칙을 정한다. 국가나 개인이나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것. 북한은 그것을 정확히 갖고 있는 것. 결론, 힘없는 나라랑 강대국 사이에 타협의 대상이 되고, 정의는 없다. 정직한 야만. 이것이 설령 국제정서만 그렇겠으나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참. 그래, 인연인데 한국에 러브콜 보낸 러시아의 숨은 속내. 한국과 관계 회복하길 기대. 러시아 국민 대부분이 전쟁에 찬성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인연이 아직도 전쟁 찬성하는 게 80%예요. 자료는, 근거는 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여보세요. 2022년 4월에 70%, 80%, 7월 달에 57%, 12월에 25%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3년 지났잖아요? 4년 지났잖아요? 3년 반. 3년 지났죠. 12월 달이니까. 그러면 다시 3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3배가 늦게 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전쟁 시작하고 10개월 만에 지지율이 25% 떨어졌는데, 3년이 더 지속되고 있는데,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70%, 80%도 하고요?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지금,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이후로 지지율 발표하고 나온 게 없어. 2년이 보니까 요 앞에 그것도 3%인가 그거 나가가지고 유튜브 있잖아요. 또 이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검색가 찾으면 이거 아니면은 2년이 방금 시부린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뭐 야만인이 어쩌니 그 얘기를 쳐 씹으렸는데 2년이 또 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 관련해서 이제 4주년 기념으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올린 건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나 트럼프 형님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한 거고, 이것만 받아들이시면, 뭐, 전쟁이 끝날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뭐 그냥, 무덤덤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보셨죠? 이란 이제 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야만이 어떻고 하면서, 보세요. 우아한 위선에 시대는 거고 정치가 야만의 시대가 또 했다. 규칙 이미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우랄 뭐 52, 55를 떠버리 된 거야.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130불까지 뛰었거든. 전선의 성기를 잡고 있는 러시아. 아니에요. 러시아 지금 좀 더 끌면 러시아 파산해. 그리고 딱 보면 탈냉전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 균형을 이루진 않았죠. 미국 그 유일 패권 단극 체제. 물론 중국이 도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 냉전 시대처럼 미중이 완전히 동등한 힘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 게 결합이 되면서 미국의 유일 패권 시대는 끝이 났다. 그거를 미국이 스스로 반납했어요. 뭐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 하죠. 스스로 반납한 게 아니라니까. 반납한 게 아니고 다시 위대한 미국, 깔짝거리는 이 짱깨하고 전체주의, 대륙 세력을 다 조져놓고 확실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한 거라고, 이 쌍이나. 그 전부 말을 거꾸로 하고 있어. 온 세계를 다 해결해 주느라고 우리 돈도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 정말 애도 너무 많이 썼고, 미국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는 당연히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받아먹을 거 존나게 받아쳐먹고 배신 때리는 그게 사람 새끼냐고. 경찰을 안 하겠다고가 아니고, 지금 어지럽게 지금 다 배신을 했으니까 다시 홍군형을 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쌍년아. 어디 말을 갖다가 뒤집어서 하고 있어. 쓰레기 같은 것들. 이거 보세요. 참. 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짱깨 새끼들하고 딥스테이트 새끼들한테 잠식 당해가지고 시켜놓은 게 바이든 때였고, 지금 그러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게 지금 트럼프 형님 아닙니까? 규칙이 힘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힘이 규칙이 되고 힘이 법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그 힘이 어떤 힘이고 누가 행사하는 힘이냐가 중요한 거지, 시장이나.
어디서 말도 되도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지랄이고. 이보세요. 이보세요. 이 짱깨 새끼들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 미국이 원하는 건 이런 거다. 아니거든. 다 지금 조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 시장이나. 현재 유럽은, 그지 뭐, 유럽은, 그래. 그 유럽이 존재감을 많이 상실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짱깨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짱깨한테 붙는 바람에. 근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개소리들을 쳐 씹으리면서 그래서 미국이 꿈꾸는 상방시대 아니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쳐 씹으리겠어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꿈꾸는 상강시대면 미국이 그래 이란을 외치고 그래 베네수엘라를 외쳐. 짱개 새끼들이 전 세계 질서를 갖다가 흐리는 정도가 아니라 깽판을 치고 있으니까 정리하려고 짱개 새끼도 없애고 저 불공 새끼들도 없애가지고 그리고 이때까지 말 안 듣던 새끼들 제대로 지금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지지율이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